네, 안녕하세요. 하이킹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정부가 정말로 원하는 속내가 무엇인지, 그럼 정말로 대출받지 말고, 집도 사지 말고, 그냥 이렇게 계속 살라고 하는 건지, 과연 어떤 게 정부의 속내인지,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최대한 전망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전망은 늘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거지만 정부가 힌트를 줄 때가 있어요. 힌트를. 지난번에 저희 2화 때 2014년도에 빚내서 집 사라. 이거 힌트였거든요. 이건 힌트가 아니라 정답이었어요. 너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욕을 먹었었는데 지금 정부는 그렇게까지 정답을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고 약간 힌트를 주고 있어요. 힌트. 그래서 그 힌트를 보고 제 생각을 조금만 덧대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지난 시간까지는 9월 10일 추석 전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과하고 이렇게 넘어간 것까지 봤는데 딱 추석 연휴 또 그 사이에 12일 날 보도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뉴스가 많이 안 나왔어요. 뉴스가. 이거는 되게 조용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소득세법을 좀 시행령으로 좀 개정을 하겠다. 이건데 5개 정도로 개정을 하겠다. 이건데 오늘 5개를 다 보지는 않을 거고 이 중에서 저희 부동산 투자자나 2030들 이제 뭐 신혼부부 청년들한테 특히 딱 필요한 게 있어서 그거를 찝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시행령은 국회 통과를 하지 않아도 그냥 대통령령으로 그냥 시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개정을 할 거고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를 미리 보도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24년 11월 중 공포를 해서 시행을 될 예정이다. 이건 그냥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 이거는 그냥 해줄게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지금 2030 뭐 이렇게 청년, 그 다음에 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 1번.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될 경우 뭐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5년에서 10년. 이게 사실 이렇게 보면 정부의 이 보도자료나 이런 걸 보면 한글인데 조금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건데 밑에 양도가액은 12억 원까지 비과세. 이 12억 원까지라는 건 내가 만약에 1억의 아파트를 샀어요. 1억이 샀는데 내가 3억에 팔았어. 10년 이내에 13억에 팔았어. 그러면 12억의 차익이잖아요. 이걸 이제 양도가액이라고 하는 건데 그 차익을 비과세 한 거예요. 그냥 다 먹으라는 거예요. 정부가 세금 안 가져갈게. 다 먹어. 라고 해주는 거예요. 12억까지는 비과세. 웬만한 거는 12억을 초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봤던 50억, 뭐 100억짜리를 사서 넘기는 거 아닌 이상 보통 평균 가격 뭐 한 4억, 5억 이런 걸로 했을 땐 12억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필요성에 대한 거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 혼인에 대한 세제 지원이래요. 혼인에 대한 세제 지원. 일단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니까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요거 뒤에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건데 이게 왜 엄청난 혜택인지 보면 이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조국 뭐 대표죠. 조국 대표께서 개천에서 뭐 붕어 개구리 가지 이거 유명하죠. 가붕개로 살아라. 우리가 따뜻한 물 틀어줄 테니까 출혈 경쟁 하지 말고 그냥 뭐 이렇게 따뜻한 개천 만드는데 힘 쏟자.
이게 즉 요렇게 나타나요. 요때 이렇게 얘기한 거가 요렇게 나타나죠. 문 대통령이 뭐 굳이 집 소유하지 않아도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요. 집 없이 네, 주거 사다리를 만들. 이게 참 집 없이 주거 사다리 이 단어가 참 안 맞거든요. 그렇게 한 거고 요 사진은 저희 1편인가? 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네, 동탄 가서 13평짜리 네, 공공임대 가서 총 4인 가구까지 살 수 있다. 애 둘 키우는 데까지 문제 없다. 라고 하신 사진이죠. 그리고 지금 765평의 대저택에서 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게 현 정부랑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전 정부는 집을 사지 않아도 된다.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기안84가 욕을 많이 먹었죠. 제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랑 되게 같은 건데 행복주택, 선의로 포장만 되어 있을 뿐, 임대주택, 이렇게 난 싫어.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네, 이걸 기안84가 21년도 웹툰인가 예, 하면서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계층 사다리를 파괴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지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현 정부는 네, 다주택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아직 다주택자한테는 되게 그대로 힘든 시간인데 신혼부부, 청년 이 사람들한테는 이 파괴된 주거 사다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기존에는 신랑 1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부가 1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독립을 하면서 한 세대가 되죠. 한 세대를 이끌게 되죠. 그러면서 2주택자가 돼요. 둘이 합산을 하니까. 근데 5년 안에 한 개의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존에 있던 법이에요. 현재까지도 이렇고. 그거를 11월부터 바꾸는 걸 똑같이 신랑 1주택, 신부 1주택 있는데 결혼해서 2주택이 됐을 경우에 10년 안에 하나 팔면 그건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줄게 라고 하는데 이 10년이 방점을 찍을 만한 게 보통 결혼을 하고 신혼부부가 언제 그 삶에 좀 전환점이 생기냐면 다들 신혼을 즐기고 한 1, 2년 차에 첫 애가 태어나요. 첫 애가. 그러면 이 첫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8살 때가 될 쯤에 10년 차가 돼요. 그러면 그때쯤에 이사를 하고 싶거든요. 다들. 좀 좋은 데로. 네. 애들이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우리 둘이 살 때는 저도 신혼생활 오피스텔로 시작했거든요. 원룸 오피스텔로 시작했는데 10년 차 되고 이렇게 될 때는 좀 더 그래도 10년이 됐는데 애도 있는데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고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게 딱 10년 차 부부예요. 대부분. 그때 이동을 할 때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난번 봤던 걸 다시 보시면 14년도랑 23년도 그냥 이제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3억이었고 이게 4억 8천 거의 5억 정도 됐죠. 그러니까 10년 지나서 전국 평균으로 했을 때도 2억 정도 올랐어요. 2억. 2억이고 퍼센트로는 거의 한 70, 80% 올랐죠. 그리고 서울로 하면 서울은 당연히 이제 최고니까 서울은 한 2.5배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냥 바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게 현 정부의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는 신혼부부 그다음에 나는 결혼을 안 할 거야 라고 하더라도 또 언제 할 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좀 집을 사두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도 보시면 서울만 이렇게 찔끔 다시 올랐어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가서 서울만 찔끔 올랐고 이 평균가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네, 다 아직 고점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 말고도 충분히 기회는 있다. 충분히 기회는 있고, 대신 욕심을, 내가,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평균 연봉이 3, 4천인데, 내가 막 50억, 30억, 20억, 이런 거 보면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근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한 2억, 3억, 이런 거 대출 받고 산 다음에 10년 뒤에 이 2, 3억짜리가 뭐 5억, 6억, 7억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힘 받고, 이렇게 좀, 파이팅 하셔라. 이게 정부의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힌트를 하나 준 게, 상생임대 주택, 뭐, 양도소득세, 이거는 이제 다주택자한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이렇게, 옛날에 했던 거를 2년 연장하겠다. 원래는 이제 적용기한이 끝났는데, 올해까지인데, 이게 적용기한이 원래는 올해 12월까지거든요. 근데 2년 연장하겠다 한 거예요. 왜? 필요성. 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원이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전월세 시장은 불안정해질 예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약간 힌트를 줘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제 전망이 아니라 그냥 정부가 주는 힌트예요, 힌트. 이 힌트를 보고 해석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꿉니다. 네. 내 인생을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와서 집값이 너무 올랐어. 옛날엔 좋았어. 옛날엔 저렴했는데. 그럼 그 좋은 시절에 다들 뭐 했어? 저는 이런 소리 하거든요. 제 친구 중에서도 야, 넌 좋겠다. 앉아서 돈 벌어서. 그럼 넌 그 좋은 시절에 앉아서 돈 벌 수 있을 때 안 하고 뭐 했냐? 이런 이야기를 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도박처럼 덤비시는 게 아니라 이 투자나 아니면 이런 것도 정부가 주는 시그널에서 힌트를 받고 움직이시면 돼요. 근데 정부는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질 거라는 거를 이미 예측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죠. 네, 이렇게 뭐 다주택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뭐 혜택을 줄 테니까 좀 해달라 라고 하지만 이거는 잘 안 될 거예요. 2년 연장을 한다는 건 잘 안 됐으니까 연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 됐으면 빨리 끝내죠.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대출도 처음에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대출을 완화해줘요. 그리고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대출을 규제해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거를 알고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지금 이 전월세 시장을 이게 다주택자한테 양도소득세 혜택을 늘려준다?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전월세 시장을 못 잡고 있다는 거죠. 안 잡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안 잡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은 집을 사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결국에는 아는 만큼 보인다.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항상 아는 만큼 보인다. 제가 스터디 할 때도 그렇고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그냥 검사 출신이라고 욕만 할 때는 1차원적으로 욕만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보면 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이제 주거 사달이 끝났어. 계층 사달이 끝났어. 이제 나는 뭐 집 못 사. 그럼 난 못 산다고 보니까 못 사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계속 시그널을 주죠. 네, 정부는 계속 시그널을 줘요. 근데 현 정부는 2014년도만큼 강력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민주당이 너무 많아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14년도에는 그래도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하던 시절이 좀 힘이 셀 때라 대놓고 막 너무 막 얘기했는데 지금은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네. 청년들 아무래도 막 힘도 없는데 뭐 빚내서 집 사라는 이야기냐라고 또 욕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고 그냥 이런 식으로 슬쩍 힌트를 주는데 이 힌트를 보고 아는 사람은 실행을 하고 10년 뒤가 서로 달라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1, 2억 정도를 갖고 있는 2030 청년이라면
솔직히 말하면 저라면 어, 직주 근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출퇴근하는 시간에 소모되는 시간으로 사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집 근처에서 아니, 직장 근처에서 월세를 살고, 그 다음에 충분히 공부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하나를 살 것 같아요. 대출을 받든, 네, 뭐, 전세를 끼고 사든. 지방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특히 서울 사는 사람들 특징이 서울 빼고 다 지방. 이렇게 보는데, 서울 빼고 다 지방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오게 광역시가 있고, 광역시는 정말로 다 그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광역시도 가서 보시면 되게 좋고 비싼 데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가격이 올라요. 네, 충분히 오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광역시가 아닌 지방에서도 한 2천만 원 갖고 투자한 적도 있어요. 네, 2천만 원 갖고 세금 내고 한 8천 정도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거지 할 수 있어요. 대신 공부를 많이 하셔라. 그리고 남자분들 차 살 때 뭐 이거 몇 마력이네 어쨌네 저쨌네 막 엄청 알아보잖아요. 근데 보통 평균 사는 차 값이 5에서 7천만 원 사이거든요. 5에서 7천만 원 쓰는데 진짜 전문가 돼요. 그거 하나 사기 위해서. 그리고 여자분들 쇼핑할 때도 엄청 알아봐요. 제가 백화점 매니저 출신인데 옷 하나 사는데 엄청 돌아봐요. 엄청. 입어보고 돌아보고 입어보고 돌아보고 다시 올게 입어보고 돌아보고. 근데 아파트는 우리 3억 아파트 3억이라 그러면 되게 싸 보이잖아요. 이제 요즘 세상엔. 근데 3억도 내 연봉이 30대 평균 연봉이 3,600 정도로 했을 때 10년 모아야 돼요. 숨 안 쉬고. 그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3억짜리 아파트 너무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사기 위해선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백화점 쇼핑에서 입어보고 안 사듯이 많이 보고 안 사도 되니까 계속 봐야 돼요. 계속. 저는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공부하고 부동산 본 만큼 네, 좋은 게 보여요. 근데 2030일 때 집을 산 사람과 안 산 사람의 마인드도 너무 달라지고, 그러니까 경제를 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집이 그러니까 사기 전과 후로 바뀐 것 같아요. 사기 전에는 나는 어차피 못 사. 난 안 돼. 그냥 이런 마인드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옆에 잔뜩 깔아놓고 내 의견을 같이 동의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어요. 근데 내가 집을 사기 시작하면, 나도 살 수 있네. 나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또 찾아가서 그런 걸 좀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2030에, 요즘 약간 잘못된 마인드가 가성비? 나는 노력을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 큰 수익률을 보려고 해요. 근데 초보가 제일 사기를 많이 당하고 초보가 제일 큰 실패를 봐요. 근데 오히려 그게 가성비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노력하지 않고 저 사람만 믿고 따라가거나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옛날 워렌 버핏이 투자 대가잖아요. 전 세계 투자 대가인데 워렌 버핏 인터뷰 중에 300% 수익률을 내는 사람이 책을 쓰고 강의를 한다? 왜 할까라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300%의 연수익률을 내면 혼자서 하면 되지 그걸 왜 사람들 알려주고 하겠냐. 결국에 그거 사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2030들이 그거 진짜 잘 따라가요. 한방. 근데 한방은 없어요. 네, 한방은 없고 네, 그냥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고 계속 꾸준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보도자료를 꾸준히 보는 게 사실 정답이긴 한데, 왜냐면 뉴스는 정부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보도자료는 KB 부동산에서, 네, KB 부동산 자료실 가면 그냥 맨날 나와요. 원문 다 볼 수 있게끔 매주 네, 업데이트를 해줘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거를 좀 더 생활화하는 게 좋다. 네, 거기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오피스텔 월세를 살다가 아파트 전세를 들어갔거든요. 돈을 조금 마련해서. 근데 그때 서울 아파트 제가 들어간 전세가 16평형 주공 아파트였고, 3억이 매매가고, 전세가 2억 5천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 1억 5천 정도 대출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한 5천만 원만 대출을 더 받으면 그 아파트를 살 수 있었고, 그 아파트를 샀다면 3년 뒤에 2배가 됐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무서워서 못 샀어요. 근데 사실 이걸 쉽게 생각하면 5천만 원에 대한 5천이라는 그러니까 이 숫자 틀에 갇히면 안 되는 게 5천이라는 숫자 틀에 갇혀버리면 너무 큰데 내 연봉보다 큰 숫자니까 크게 보이는데 이 5천을 내가 1년에 갚는 걸로 따졌을 때 그다음에 월로 따졌을 때 그러면 그 이자는 진짜 작거든요.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 10억 이렇게 하면 너무 큰 숫자고 나한테는 너무 단위가 크니까 여기에 얽매이는데 저도 1억이라는 대출을 처음 받아볼 때는 이거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결혼했을 때 2014년도인데 그때가 사실 정부에서 집 사라고 할 때인데 그때 못 사는 게 막 하우스 푸어, 집 가지면 집 거지, 약올림 당하고 막 이런 거 보다 보니까 그걸 못한 건데 대출을 내 양날의 검이긴 한데 대출은 양날의 검이긴 한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1억이라는 숫자를 보는 것보다는 월 내가 얼마를 갚느냐를 보는 거고 사람들이 또 30년 만기, 50년 만기 이러면 난 30년 동안 이것만 갚다가 그냥 죽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30년 뒤에는 이게 훨씬 가격이 오를 거라서 이 집을 팔면 다 갚는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3억짜리 집을 5천만 원 더 대출 받아서 샀으면 3년 뒤면 얘가 7억이 됐어요. 제가 7억에 팔면 이거는 다 갚은 건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정도? 네, 30년을 내가 죽어라 갚을 필요는 없다. 언젠가 이게 나한테 희망이 되는 날이 오고 만약에 집값이 올랐어. 근데 내가 또 다른 걸 살려고 그랬는데 거기도 올라서 못 사? 근데 이 집값이 오른 만큼 또 추가적으로 부동산 대출을 해줘요. 그럼 내가 정말로 노동소득을 하기 힘들 때 이 집을 담보로 연금도 받을 수 있고 이 집을 담보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그러니까 집 갉아먹고 산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갉아먹고 살 수 있어요. 노후 대책도 되고. 그래서 저는 그건 했으면 좋겠다. 네, 지금까지 네, 하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